시작이야? 네, 시작했는데 오늘 얘기는 국제 정세와 그리고 에너지에 대한 얘기를 해주신다고 맞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바로 진행해 볼게요. 어디서부터 이야기를 진행하는 거죠? 일단은 네, 중국이랑 미국에서의 이러한 최근에 알력 싸움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잖아. 네, 그러면서 최근에 무슨 솔로몬 제도에 중국이 해상 뭐 네. 군사기지를 막 짓는다 얘기도 나오고 네. 그런 걸 이렇게 쭉 네, 그러니까 구슬을 하나하나 이렇게 실로 꿰보면 네. 어떤 큰 틀에서 중국이 진짜 전기차 산업을 네. 드라이브를 크게 걸겠구나. 우리가 지금까지는 미국이 전기차 네. 페네트레이션이 낮아가지고 앞으로 빠르게 성장할 거라고 알고 있는데 그렇죠? 그것보다는 네. 중국이 더 빨리 움직일 수도 있겠다. 이게 잠깐만요. 결론이고. 그러면 형 말은 미국 시장 침투율이 낮았었는데 미국보다 오히려 침투율이 높은 중국의 성장이 더 빠를 거다라고 보는 거잖아요. 그치? 그 이유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줄 거죠. 네. 앞에 우리가 영상을 찍었을 때는 전기차는 더 이상 경제적인 관점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이제 에너지 안보, 정치적인 관점에서 바라봐야 된다고 했잖아. 네, 정치적인 관점. 근데 이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중국이 미국보다 더 급하다, 지금은. 잠깐만, 중국이 미국보다 더 급하다? 왜요? 이제 그걸 하나하나 말해볼게. 네. 이제 첫 번째 이유는 거죠. 아니, 이제 이건 약간 히스토리컬리 이렇게 쭉 그냥 시간 순서로 말하는 게 맞을 것 같아. 네. 옛날에 이제 네. 중국이 브릭스에 들어가면서 빠르게 경제가 성장할 때쯤 그때는 이제 중국이 원유가 자급자족이 됐었거든. 네. 그래서 한 수요가 400에서 연평균 400에서 500만 BD 정도를 중국이 이제 자급자족으로 원유 수요랑 공급을 맞췄단 말이야. 네. 근데 이게 이제 시진핑 정부 전에 후진타오 주석 이때 딱 시점이 이 정도였는데 이제 급성장을 하기 시작했지, 브렉스에 들어가면서. 네. 그러면서 최근에는 원유 수요가 한 1500만 BD까지 늘어났는데. 잠깐만, 그럼 500에서 지금 1500으로 급하게 늘어난 거란 말이에요? 그치. 근데 네. 오히려 네. 자급률은 더 떨어졌어. 자급률은 오히려 더 떨어지고. 그치. 네. 그래서 생산량이 원래 500만 BD 정도였는데 이제 300만 BD까지 낮아졌단 말이야. 네네. 그러면 이걸 어디서 사오냐라면 당연히 당연은 아니지만 여러 군데서 사오겠지. 네. 중동이 가장 많고. 네. 이 중동에서 이란에서 이제 중국까지 파이프로 갖고 오는 물량이 있을 거고, 이란 외 중동국에서 이제 해상으로 갖고 오는 물량이 있는 거잖아. 네네. 그런 다음에 최근에는 러시아에서 이제 파이프로 중국으로 다 오는 물량도 있고. 네. 러시아도 있고, 중동에서 이렇게 해상으로 가져오는 물량도 있고. 네. 근데 이제 그 육상으로 갖고 오는 거는 괜찮아. 왜냐 이란과 러시아는 중국과 이제 친중국 성향이 있으니까. 친하니까. 근데 이제 해상으로 갖고 오는 데가 문제가 많은 거지. 왜요? 이제 해상으로 갖고 오려면 이제 말라카 해협이라고 인도네시아랑 말레이시아에 그 조그만 해협이 있단 말이야. 거기를 통과해서 남중국해를 거쳐서 상해로 갖고 와야 된단 말이지. 남중국해를 거쳐야 되는데. 네. 근데 이 물량이 상당하단 말이야. 근데 그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 앞에 있는 그 말라카 해협을 지금 미국 군함이 왔다 갔다 하고 있어. 심지어 남중국해까지 미국 군함이 최근에 들어왔다가 중국의 이제 잠수함이 오지 말라고 억지로 밀어낸 사건도 있었단 말이야. 이게 지금 적기가 되게 어려운데 말라카 해협 쪽에서 미군이 이렇게 지키고 있어가지고 이것 때문에 안정적으로 에너지를 수급하는 게 어려운 상황이라는 거죠? 그치. 중국이 대만을 갖고 싶어 하는 야심을 드러냈었잖아, 몇 번. 네, 많이 그랬죠. 이제 미국이 너네가 만약에 대만을 치면 우리가 말라카 해협에 해군 군함을 놓겠다. 그러면 중국은 1500만 BD 중에 상당 부분을 갖고 오지 못하는 거야. 그럼 그대로 경제가 셧다운 돼버리는 거거든. 그래서 말라카 해협이 굉장히 중국에게는 중요한 상황이다. 그치. 네. 대략적으로 7에서 80%의 원유 수입은 말라카 해협을 통해서 갖고 온다고 알고 있어. 7에서 80%면 대충 한 1100? 그 정도? 1200? 1200 정도 되겠네요. 네. 그래서 이러한 재해권을 놓고 알력 싸움이 지금 이뤄지고 있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자꾸 남중국해에서 뭐 자기 영토로 하겠다 이런 식으로 계속 외교적으로 인도네시아 쪽에서 투자도 많이 하고 그 인근에 있는 베트남 그 다음에 인도까지 이렇게 자기 영역권으로 들어올 자기 이런 친중국 성향을 포섭하려고 하는 외교전을 많이 펼치는데 여기서 이제 미국이 최근에 남태평양 이쪽에서 또다시 뭐 경제협 그 IPEF 그거 말씀인가요? 그거를 조약을 내보면서 더욱더 이제 미중 간의 패권 싸움이 더
잦아지는 거지. 그러니까 그 동남아 쪽을 놓고 미국과 중국의 그런 정치적인 외교 싸움이 진행되고 있다. 네. 그래서 중국이 지금까지는 자동차, 그러니까 그럼 중국에서는 이거는 되게 긴 안목으로 바라보는 이제 정치의 하나의 외교 전선으로 가져가는 거고, 지금 과거부터 지금까지 원유 수요를 줄여야 된다는 이러한 암묵적인 이러한 공산당 측에서 이런 압박이 있었다고. 그 중에 하나가 자동차 판매 대수를 제한하는 거지. 수요를 줄여야 되니까 지금 당장. 잠깐만요. 그러니까 원유 수요는 많이 늘었는데 수급은 원활하지가 않으니까 수요를 줄여야겠다. 그치. 그 중에 하나가 자동차 번호판 이거 등록하게 하고. 그래서 통계 자료로만 보면 중국이 한 가솔린 자동차 판매가 연 한 2,500만 대 정도 돼. 전 세계 물량의 한 30% 정도? 비교를 해보면 미국이 한 1,700만 대 정도니까 미국보다 더 많이 판매가 되고 있는 거지. 그쵸. 근데 이게 경제가 성장하면서 누적적으로 자동차 판매 대수가 계속 올라가니까 원유 수요가 계속 는단 말이야. 휘발유 수요가. 근데 이 휘발유 원유는 이제 중국에서 봤을 때는 되게 취약한 전략적인 자원이잖아. 에너지 안보가 굉장히 취약한 부분인 거죠. 최근에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터진 다음에 이제 에너지 안보가 더 중요해졌고 미국과의 갈등이 잦아지니까 그 말라카 해협이 정말 중국 입장에서는 정말 힘든 약간 전략적인 약점이라는 거지. 그러면서 더욱더 이제 친환경 원유 수요, 휘발유차, 경유 수요를 낮추자고 친환경 드라이브를 세게 거는 거지 앞으로 계속 더. 그래서 원유를 자기네들이 자급하기에는 그 구조가 좀 취약하니까 친환경으로 빨리 가자. 그래서 크게 봤을 때는 미국은 아직 그 절대 숫자가 작잖아. 전기차 절대 숫자가 미국은 작고, 근데 중국은 절대 전기차 숫자 자체도 크지만 지금 이 전국에서 이런 전국 상황으로 봤을 때는 더욱더 동기가 더 강하다. 동기가 지금 빨리 전환해야 되는 동기가 강한 상황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유럽으로 한번 가보면 잠깐만요. 중국 얘기는 끝난 거예요? 그치, 중국 전기차 세다. 중국 전기차. 그래서 이러한 배경 지식을 갖고 있고 유럽의 시장을 한번 보면 똑같은 논리가 적용돼. 유럽으로 일단 한번 가볼까요? 잠깐만요. 유럽은 왜 그런 거죠? 우리가 저번에 피자 먹으면서도 말했듯이 유럽이 전통적으로 제조업 강국이었잖아. 그 중에서도 자동차였고 그러한 해자를 갖고 있었던 거는 엔진의 기술이 강력했기 때문에 뭐 볼보나 뭐 폭스바겐? 그 에어버스도 있잖아요. 아닌가? 그건 약 비행기 쪽이니까 일단 이런 쪽이 강했는데 이게 지금 내연기관에서는 이 엔진이 전기차에서는 배터리 기술로 바뀌었단 말이야. 그쵸. 이제 전환되고 있죠. 배터리로. 이 배터리 기술에서 뒤처지면 그동안 이제 우리가 유럽의 자동차 하면 느꼈던 거 프리미엄의 그 브랜드 가치가 어느 정도 기스가 나는 거지. 게다가 이제 FSD라고 자율주행이 다 임박했잖아. 이제 2030년에서 35년 그때 되면 전기차에서 자율주행 서비스가 달린 전기차와 그렇지 않은 전기차는 확연히 차이가 날 거라고. 그쵸. 전기차에 차별화가 생길 거다. 그치. 자율주행이 있느냐 없느냐. 자율주행 서비스가 없는 전기차는 그냥 깡통 전기차. 그쵸. 그쵸. 진짜 깡통. 자율주행 기능이 있으면 이건 진짜 전기차 이렇게. 근데 이 FSD 전기차 달리려면 일단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무슨 준비가 돼 있어야지 풀셀프 드라이빙을 할 수 있을까요? 이제 그 주행 기록이 있어야겠지. 지금 테슬라가 뿌리고 테슬라가 모으고 있는 이런 데이터. 근데 애플카는 지금 이런 게 없잖아. 없죠. 애플카는 주행 기록이 없고. 근데 폭스바겐도 하겠다고 하지만 많이 뒤쳐져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 그래서 기존 내연기관차들한테는 10년밖에 안 남았어. 전기차를 팔 수 있는 내연기관차를 팔 수 있는 기간이 만약 2030년부터 이 FSD가 상용화 된다고 했을 때 FSD가 상용화되면 테슬라는 당연히 잘 팔리겠지만 그걸 갖추지 못하는 전기차나 내연기관차들은 당연히 안 팔리겠지. 그럼 테슬라와 이렇게 기존 내연기관과 했을 때 당연히 테슬라가 훨씬 지금 압도적으로 유리한 상황이다 라는 거죠? 그치. 먼 미래를 봤을 때. 그리고 이제 FSD가 달리면 당연히 이제 그 주행 약간 뭐라고 할까요? 도로 위에서 효율화가 많이 이루어질 거잖아. 우리가 만약에 지금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데 이러한 차 막힘 이런 거 해보면 6시간 정도 걸리는데 운행 효율화가 생길 거라는 거죠? 이게 뭐 회사 리포트 차를 보면
이게 도로 위에서 효율화 작업이 많이 이루어져서 한 2~3시간이면 된다. 와, 잠깐만요. 그러면 부산 6시간이 효율화되면 6시간이 2시간으로 줄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치. 그러면 엄청난 거 아니야? 지금 깔려있는 연평균 한 8천만 대씩 자동차가 팔리는데 그 중에서도 많은 부분이 날아갈 거라고. 8천만 대가 안 팔리겠네, 이제. 그치. 그러면 여기서도 이제 기존의 경쟁에서 뒤처지는 내연기관이나 FSD를 달지 못한 전기차들도 탈락한 애들 나올 거라고. 와, 이거 엄청난 이야기다. 8천만, 시장에서 예측하는 거는 이제 그냥 8천만 대가 다 전기차로 바뀐다 했는데, 8천만 대보다 안 팔릴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치. 와. 그만큼 파괴력이 있는 거지. 네. 그러면 이제 전기차를 앞으로 10년 정도 판매 기간이 남은 거잖아. FSD가 상용화 될 때까지 그냥 시장에서 바라볼 때는. 그럼 그때 1차적으로 전기차 트랜지션에 이제 올라타야 되는데 전기차 트랜지션에 올라타기 위해서 1순위는 무조건 가격이 낮아야 돼. 기존 내전기관차 대비. 일단 가격 경쟁력이 확보가 되어야 되고 가격 경쟁력이 확보되려면 당연히 낮은 배터리 가격을 써야 되겠고 낮은 배터리 가격을 쓰려면 이제 여기서 LFP가 다시 득세를 할 수 있는 거지. 이게 LFP가 훨씬 더 싼 거죠? 그치. 철로 들어가니까. 그래서 최근에 리튬 가격이 올랐고 그 폭증하는 수요를 따라잡으려고 광산 개발이 이루어졌지만 광산이 개발 시점부터 정말 그 리튬, 그러니까 배터리에 쓸 수 있는 리튬이 나올 때까지는 7년에서 15년이 걸린대, 최소. 와, 잠깐만요. 지금 광산을 개발은 했지만 이게 사용되려면 7년이나 걸린다는 말이에요? 그치. 그래서 기간을 보면 앨범화를 포함해서 리버트 이런 애들이 23년까지 조금씩 과거에 투자해놨던 게 이제 상용화 되지만 23년부터는 거의 없거든. 늘어나는 물량이. 미리 해둔 게 없군요. LFP를 적극적으로 사용하겠다는 테슬라 그리고 폭스바겐 최근에 벤츠까지 이런 기업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거고. TXLA 그리고 폭스바겐 벤츠 이렇게 LFP 사용 많이 한다고 하는 거고. 그치. 왜냐면 이 트랜지션에 올라타려고. 그래서 얘네들이 또 타겟하는 것이 중국이란 말이야. 시장이 다. 중저가 라인. 다 죄다 중국을 겨냥을 하고 있군요. 왜냐면 중국은 공산당 차원에서 에너지 안보에 취약함을 느꼈기 때문에 트랜지션을 확 이쪽에 몰아준다고. 그래서 이쪽 시장이 커질 것 같으니까 여기에 몰빵하는 거라고. 얘네는 이미 그런 거를 보고 중국 시장에 진출을 하고 있었구나. 그치. 테슬라도 지금 중국에다가 막 상하이 공장 짓고 막 열심히 투자하고 있잖아. 그래서 앞으로 클 시장은 중국 시장인 거라고. 전체 크기로 봤을 때. 미국도 페네트레이션이 올라오겠지만 그 속도는 중국의 절대 숫자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할 거라고. 이게 침투율이 낮다고 빨리 성장할 거라는 논리가 꼭 맞는 게 아니었네요. 그래서 유럽의 OEM 자동차 애들도 유럽 시장도 있지만 중국에다 갖다 팔 요인이 굉장히 크다. 유럽에서도 이러한 트랜지션에 올라타지 못하면 그동안 헤게모니를 쥐고 있던 자동차 제조업의 경쟁 우위가 낮아지니 충분히 갈 요인도 크다. 그러니까 유럽을 정리를 좀 해보면 지금 전기차로 가는 건 당연한 수순인데 지금 이렇게 엔진에 머무르고 있으면 도태되고 미래 차세대 기술에서 소외가 되니까 더욱 빨리 이 전기차 전환을 추진해야 된다라는 필요성이 있다는 거죠. 미국도 뭐 이제 하겠지만. 미국 얘기로 가나요? 그치? 아닌가? 그래서 미국도 분명히 요인은 있지. 미국 이야기를 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최근에 흘러오는 얘기들을 들어보면 미국이 우리 나라의 전기차를 팔려면 우리나라에서 판매되는 전기차의 70에서 75%는 우리 미국, 캐나다, 멕시코 여기서 만들어줘야 돼. 이렇게 규제를 걸고 있잖아. 75%는 영내 부품이어야 된다. 그래서 맨 먼저 이제 우리나라 배터리 셀사들이 갖고 최근에는 현기차가 갖고 근데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이제 소재사까지 와라. 그래서 양극재도 가야 되고 뭐 동박도 가야 되고 뭐 분리막도 가야 되고 다 가고 있단 말이야. 다 가고 있죠. 근데 이 미국 시장이 크는 게 너무 작아. 그래요? 왜요? 이게 페네트레이션이 올라간다고 해도 뭐 한 대에서 2대 되는 거랑 10대에서 20대 되는 거랑 퍼센트는 같지만 이제 전체 숫자를 보면 이제 10대에서 20대는 훨씬 크잖아. 그런 관점에서 보는 거야. 페네트레이션 관점이 아니고 절대적인 숫자 관점에서. 그래서 약간 메리트가 상대적으로 덜한 거지. 오히려 그렇구나.
그래서 너무 미국만 바라볼 필요는 없는 것 같아. 근데 네. 우리가 그렇다고 중국에서 경쟁을 할 수 있냐? 할 수 있나요? 안 되지 않나요? 못해. 이렇게 중국에서 배터리 서플라이 체인 이렇게 쭉 네. 재무제표를 뜯어봤는데 네. 우리나라 최근에 핫했던 양극재들 있지. 네. 걔네들이 OP 마진 10% 못 넘긴다고 공개적으로 말했잖아. 이번에 9% 상단이 나온 거는 이례적이다. 그 이유는 이제 양극재 그 앞단이 전구체 기술이 상대적으로 없기 때문에. 그러면 전구체 OP 마진 얼마나 남는데라고 보면 얼마 남아요? 하유 코발트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한 35%? 거린메이를 봤을 때는 한 25%? 엄청나네요. 근데 하유 코발트와 거린메이가 전구체를 하니까 그 밑에 있는 다운스트림이 양극재까지도 하겠다고 하거든, 곧. 지금도 하고 있고. 근데 거기서 마진이 더 남아. 15% 이상. 왜냐면 수직 계열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럼 우리나라 업체들은 경쟁을 하기가 힘들겠네요, 아예. 초기 시장이니까 막 커간 시장이니까 같이 올라타서 가겠지만 결국에는 이게 성숙 산업으로 접어들면 누가 끝끝내 살아남겠냐라는 질문을 해볼 수 있는 거지. 이익률이 높은 업체들. 그치.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애들이 다 전구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판매되는 양극재 전구체는 거의 한 90%, 80-90%는 중국 거를 쓰잖아. 왜냐면 중국이 광산을 끼고 있고 그 광산에서 갖고 오는 광산에서 정제할 를 수 있는 기술까지 있으니까. 그래서 높은 마진을 취할 수 있는 거거든. 네네. 수직 계열화가 되기 때문에. 그치. 근데 얘네들이 심지어 밸류까지 엄청 싸. 보면 화유 코발트 기준으로 추정치를 보면 한 23년, 24년 기준 퍼 기준으로 10배? 엄청 싸네요. 거린매를 봤을 때는 더 싸네. 23년, 24년 기준으로 한 자릿수까지 떨어져. 와, 우리나라 업체보다 너무 싼 거 아니에요? 그리고 얘네들은 심지어 리튬 광산과 전 세계 리튬 광산에 투자했고 전 세계 리튬 광산 옆에 정제 시설까지 있거든. 대표적으로 광평 리튬을 봤을 때는 성장률도 어마무시하지만 밸류에이션도 23년 기준으로 15배밖에 안 돼. 그러니까 중국 소재 업체들이 한국 소재 업체들 비해 엄청나게 이제 디스카운트 된 주가에 머물러 있지. 최근에 락다운 이슈 때문에. 이거 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좋은 투자 기회가 될 수 있지. 이러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전기차 드라이브를 할 수 있는 요인이 산발적으로 계속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완전 헤게모니를 쥐고 있는 중국 소재 업체들이 이러한 저평가 구간에 지금 외부, 그러니까 락다운 이슈, 그 다음에 공산당의 그러한 정치적인 이슈로 지금 디메리트 받고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평가를 되게 안 좋게 받고 있죠. 그런 것 때문에. 근데 솔직히 다 까놓고 말해서 우리나라의 이러한 동박 공장이나 이런 분리막 공장, 그 다음에 양극재 공장 이런 데 가보면 기계가 딱 하나 있어. 그러니까 뭐 한 라인 이렇게 있는데 되게 초라해. 이게 어떠한 기술력이 있을까라고 하면 그 엔지니어들은 자기네들의 뭐 영혼을 갈아서 막 이렇게 했겠지만 이게 크게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막 엄청난 기술력이 있어도 우리밖에 못해 이러한 정도는 아니거든. 그쵸. 그러니까 영업이익률도 낮은 거고. 그치. 앞으로 영업이익률 더 높아질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는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지. 그렇군요. 그랬을 때는 약간 외국인 투자자들이 그냥 존나 패는 거지 그냥. 외국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뭐 엔지니어들이 아무리 영혼을 갈아놓고 그래도 전체적으로 비교를 해봤을 때 굳이 여길 투자해야 될까? 라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나라 업체들이고요. 모든 거에 다 적용이 되나요? 그렇진 않은 것 같아. 내가 봤을 때는 우리나라 2차전지 소재사 중에는 동박 쪽이 그나마 경쟁 우위가 있는 것 같아요. 동박 이야기는 우리나라 동박 얘기는 또 다음에 한번 해보시고. 아무튼 지금 그 미국이 역내 75% 부품을 다 조달해야 된다라는 그런 규제를 하고 있고 미국 시장은 작은 시장이다. 여기서 우리나라 업체들은 조금 메리트가 없다. 대신에 중국 업체들은 메리트가 좀 크다. 라는 얘기까지 좀 해봤어요. 더 이어서 얘기를 해주시면. 그래서 약간 듣는 사람한테는 안 좋을 수 있겠지만 우리나라 2차전지 소재들이 이러한 관점에서 봤을 때는 너무 미국의 성장률에 너무 장밋빛이다. 그리고 비즈니스 모델 자체도 그렇게 막 중국 대비 막 메리트가 있지 않다. 혜자가 그렇게 있지 않다. 오히려 지금은 중국 소재사들이 더 좋은 가격적인 면이나 밸류적인 면에서 더 좋은 구간에 있다. 혜자도 더 충분히 많고. 그러니까 미국 시장은 결국 작은 시장인데 우리나라 업체들은 좀 약간 미국 시장에 몰빵한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업체들보다는
오히려 더 성장이 많이 나온 중국 시장에 있는 업체들이 더 관심을 갖고 봐야 될 그런 업체들이다. 그치. 라는 얘기인 거죠? 그런 거지. 네. 네. 그랬을 때 최근에 중국에서 뭐 자동차 소비세이나 네. 뭐 이런 것도 생각해 보면 봐봐, 자동차 산업이라는 게 이 네. 자동차가 하나 만들어지기까지의 그 앞단에서 어마무시한 산업이 연관되어 있잖아. 네. 네. 뭐 내장재를 만들려면 화학이 있어야 되겠고, 그쵸. 철판을 찍어내려면 철강 산업이 있는 거고, 그리고 그에 연관되는 여러 가지 이제 인력, 그러니까 네. 인력이 있을 거고, 네. 뭐 유리도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급성장한 이제 배터리, 소재, 광물, 네. 이제 이게 전기차, 자동차 산업이 이제 고용을 유발하는 이러한 게 엄청 크거든. 네, 연쇄적인 뭐 그런 효과들이 큰 산업이죠. 중국이 네. 이제까지 자동차 구매를 제한했던 거는 네. 이러한 뭐 클린스카이는 내가 볼 땐 그냥 말이 안 되고, 클린스카이는 그냥 뭐 이렇게 뭐라 해야 되죠? 그냥 명분이고 네. 이 원유 수요를 네. 이대로 가면 우리가 정말 너무 취약하다 안보가. 그러면 지금 눌러왔던 게 네. 이제 에너지 신에너지 전기차 트랜지션이 빨리 일어나면 네. 이제 억누를 필요가 없는 거지. 마음대로 사세요. 내수 시장 마음대로 키우세요. 그럼 결국 중국에 있어서 전기차는 내수 시장을 엄청 키울 수 있는 키겠네요? 그치. 내수 촉진의 키가 되겠네. 그치. 오. 그런 다음에 여기서 빨리 스케일을 키우면 이제 이코노믹 오브 스케일 뭐야. 미국과 진짜 경쟁할 수가 있겠네요. 그치. 미국과 경쟁이 아니라 이거는 정말 전기차 앞으로 한 10년간 전기차 트랜지션에서 얘네가 완전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거지. 어떻게 따라오겠어 이 규모의 경제를. 요새 보면 폭스바겐도 그렇고 테슬라도 그렇고 자동차 가격을 무조건 낮춰라. LFP 채용 많이 하고 원통형 4680 배터리 빨리 개발해가지고 원가위 잡아가지고 중국에서 많이 팔자. 그러고 있잖아.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이쪽 시장에 포커스하는 게 더 맞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저 오늘 얘기 좀 나눠본 걸 보니까 제목이 국제정세와 에너지보다는 국제정세와 전기차라고 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아. 뭐 어떻게 얘기를 바꿔보면 아무튼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국제정세와 전기차에 대해서 그 중국과 미국 그리고 EU까지 한 번씩 주요 시장들을 한 번씩 돌아가 봤어요. 혹시 뭐 더 보태시고 싶은 얘기가 있으시면 다음에 해주세요.